네,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약학부 약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장혁진이라고 하고요. 대입 컨설팅 센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하단부에 이제 소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약대 관련해서 올해 이슈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입시는 그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정시 모집에 뭐 그런 이슈는 사실 없어요. 조금 이제 소소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군이동한 대학이 있어요. 예, 삼육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겼고 아주대도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서 이제 군이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군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나군이 조금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엄청나게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고 계명대가 이제 제약학과, 약학과 이렇게 나눠서 뽑다가 그걸 이제 약학부로 통합해서 가다군 선발을 그냥 다군으로 통합해서 뽑는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좀 있고요. 인제대학교가 약학과에서 이제 문과일과를 좀 나눠 뽑았는데 그중에 이제 문과 모집 단위가 확통의 사탐이 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문과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자연계 학생들 선발 규모가 좀 늘었다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성대하고 충남대가 수능 반영 지표를 좀 바꿔서 원래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섞어서 반영하는 대학이었는데 여기 올해 표준점수 반영 대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대 이슈가 좀 있거든요. 올해 이제 아마 의대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텐데 그 과탐2 때문에 표준점수 반영 대학은 좀 이슈가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경성대가 또 과탐2에 또 가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2에 가산까지 있는 대학이 이제 경상국립대, 경성대, 단대천안, 그리고 서울대 그 차이과대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포대하고 대구가톨릭대가 그 탐구 영역을 반영할 때 이제 원래 한 과목 반영이었는데 올해 이제 두 과목 반영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약대 중에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조선대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과 아이들은 그 수학 잘 본 애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 과탐 두 과목을 다 잘 본 친구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꼭 하나를 좀 상대적으로 조금 못 보거나 아니면 심하게 망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조선대이기 때문에 이 조선대는 진짜 지원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인원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가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약 21명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인문 모집단이 3명이 있던 인제대에 이게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확통 사탐 유일 선발 모집단인데 이게 폐지가 됐다. 그리고 이 인원 감축에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이 중앙대예요. 작년에 65명 뽑다가 이제 50명으로 무려 15명이나 줄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선발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지역 인재는 조금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의치한 수의대 약대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조금씩 늘어난 정도 이제 소소한 변화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 주목할 대학이 여기 있는 여기 목포대인데요. 이 목포대. 목포대가 작년에 유일하게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하진 않았죠.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그랬는데 수능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고 한 개를 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탐구 반영이 되면 탐구도 한 과목 반영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두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제 수탐, 국영, 택일이라고 해서 수학과 탐구는 필수 반영인데 국어, 영어 중에 하나를 또 버릴 수 있게 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버릴 수 있으면 나도 유리하지만 남들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목포대는 작년에 입결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래서 탐구도 심지어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올해는 이제 두 과목 반영이라 작년까지는 아닐 건데 조금은 내려갈 건데 그래도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래서 목포대는 나만 유리한 게 아니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을 보면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한 29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삼육대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아주대가 이쪽으로 나군으로 오게 돼서 사실상 좀 늘어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이라는 모집 단위가 있죠. 20명 뽑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의예과 문과 모집 단위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확보한 샘플을 보면 한 9명 정도의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5명, 그러니까 55.6% 정도가 자연계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샘플을 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확률이라면은 아마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은 이과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걔네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어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문과 모집단이 이 미래삼 약학은 반대로 이제 일반 약학은 국어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수학을 조금 애매하게 망친 학생. 그러니까 너무 잘 본 것도 아닌데, 아니 너무 망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잘 봤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한 좀 애매한 친구들 또는 이제 탐구 한 과목이 좀 애매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 모집 단위에서 합격했던 데이터가 있더라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여기가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30% 똑같기 때문에 원래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았다가 이제 수학이랑 반영 비율이 똑같으면 수학이 변별력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국어 표준 점수가 좀 낮았고 수학 표준 점수 높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국어 수학 공이 둘 다 표준 점수가 높고 변별이 꽤 잘 돼 있다. 그리고 국어 잘 본 친구보다 수학 잘 본 애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이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똑같다는 거는 작년보다는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낮아진 게 맞지만 어차피 국어 변별력 있게 올해 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어 성적으로 수학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애매하거나 탐구 하나가 애매한데 국어를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구는 이제 삼육대하고 아주대가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줄어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구는 전형 특성상 충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충원율까지 좀 고려해서 뭔가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줘야 된다. 다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충원이 많이 되니까 성적이 확 내려간다. 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충원이 어디까지 돌지 예상을 하고 이제 본인들의 지원 전략을 좀 냉철하게 세워야 된다는 점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다. 성적이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어차피 다 촘촘하게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가나군에서 뭐 의대든 치대든 한의대든 약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다군에 다 이런 대학으로 몰리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이미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충원이 많이 도니까 좀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시에 이제 가나군에서 의대, 치대 이런 데를 뭐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데 못 노리는 친구들까지 성적이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셔라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순천대가 아까 봤던 목포대랑 똑같이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대학은 지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전형 구조에 본인이 굉장히 잘 맞는 거라면은 적극적으로 노려야겠죠. 참고하시고요. 약학대, 특히 뭐 한의대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약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확통이나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가 있어요. 이게 한의대가 제일 심한데 약대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경상국립대라는 대학은 수학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기에 10% 가산을 주죠. 근데 과탐이 지정이라 어차피 문과 학생들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과 학생인데 확통을 한 친구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미기에 10% 가산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이 없는 대신에 수학에 제한이 없지만 이제 탐구는 과학을 한 개 이상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준이 걸린다면은 또 이제 이 문과 아이들이 또 덤비기에는 좀 힘들죠. 보통 문과 아이들이 과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의미 없는 기준이다. 이과들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석대 같은 경우는 그 미기 화학이 다 되지만 여기에 똑같이 10% 미기의 가산이 있고 과탐이 지정이라 이건 경상국립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개 대학 이화여대 미래산업의학학과 삼육대는 문과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 이 미래산업의학학은 확실히 문과 애들 붙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점수만 잘 나오면 가능해요. 특히나 올해 국어 변별력이 높으니까 국어 굉장히 잘 본다면 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대는 가산이 딱히 없는데 삼육대는 미기에 5%, 과탐에 3% 가산이 있으니까 이 가산점을 사탐이나 또는 확통한 친구가 이길 수 있다면 그만큼 높다면 이 두 대학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뭐 문과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탐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여기도 반영 비율이 국어 반영 비율이 수학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탐구를 좀 망친 학생들이 이제 국어 성적의 영향으로 뭔가 좀 역전 노려볼 수 있는 대학으로 이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적표를 받아보면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요 시기가 이제 12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 발표
채점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아마 채점 결과 손에 들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설명이라든가 각종 설명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 들으실 텐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본인한테 유리한 점수를 찾아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보다 너무 높은 데를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반영 비율하고는 관계없이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살짝 높거나 또는 또 근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내가 잘 본 과목에 가중치가 있으면 유리하고 내가 못 본 과목에 가중치가 있으면은 그게 좀 불리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심지어 높은 대학 상향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본 과목에 가중치가 있는 곳을 쓰는 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요 표에 맨 위에 보시면 수학하고 과탐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대학이 요 대학들이에요. 요 대학들은 전형적인 이과형이죠. 수학하고 과탐 성적이 둘 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대학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건 맞는데 국어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은 대학이라 이 국어 성적을 탐구로 만회하고 탐구 성적을 좀 국어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학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인제대, 원광대, 계명대 이 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데서 1점이 빠지면 다른 데서 1점을 메꾸면 되고 여기서 2점이 빠지면 다른 두 과목에서 1점씩 나눠서 메꾸면 돼요. 그래서 좀 뭔가 한 과목을 두 과목이 좀 애매한데 한 과목을 너무 잘 봤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뿜빠이 일종의 이게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대학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 두 개 대학은 수학이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건 맞는데 그 다음 반영 비율이 국어가 높아서 탐구 좀 망친 아이가 국어로 만회가 좀 쉬운 대학. 요 밑에는 국어를 좀 망친 친구가 탐구로 뭔가 만회할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더 잘 봤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갈라지는 그런 대학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랑 수학의 반영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좀 못한 거를 국어로 많이 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목포대하고 순천대는 이제 수탐, 국영, 택일로 국어, 영어 중에 뭐 하나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은 이제 입기가 좀 높게 형성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반영 지표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이슈가 좀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상위권 대학은 주로 이렇게 이제 표준 점수 더하기 100분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탐구는 이제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 대학들이에요. 왜 탐구를 100분위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냐면 탐구 과목이 정말 많은데 그 과목마다 표준 점수가 다 천지만별로 완전 다 차이가 나잖아요. 다 차이가 있으니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면 유불리가 과목별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만회해 주려고 너가 무슨 과목을 응시했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과목에서 상대적인 위치 100분위가 똑같으면 이게 100분위가 비율이니까 100분위가 똑같으면 똑같은 그 점수를 부여하겠어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100분위를 활용한 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입결의 변화라든가 점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대학이고 딱히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 탐구, 국어, 수학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은 올해 이 과탐2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반영 대학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상관없이 늘 이슈가 있었어요. 늘. 예를 들면은 이 100분위라는 성적은 이 표준 점수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이제 비율대로 주는 거잖아요. 퍼센트 비율대로. 100분위가 90이 됐다는 거는 상위 10%라는 소리예요. 등수로만 따지면. 그래서 비율대로 주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다 다른데 100분위는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 가채점 결과로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라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경향성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00이면 표준 점수가 141에서 147까지 무려 7개 구간이 있고요. 수학도 142에서 148까지 구간이 있어요. 100분위 100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넘어가면 서열이 딱딱딱딱 매겨지면서 눈에 띄게 딱 이제 서열화가 되니까 좀 가늠하기 쉬운데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00분위 1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 동점자가 이렇게 속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합격 예측을 할 때 또는 경쟁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개나 소나 전부 다 어이구 나는 100분위가 유리해.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매우 높아서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은 사람들도 100분위는 100으로 똑같기 때문에 불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100분위 반영 대학은 지원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입결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이제 아까 의학과 설명에서도 말씀드려서 이제
길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의학과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과탐 1과 과탐 2의 표준 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컷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과탐 1끼리의 조합과 과탐 2가 하나라도 들어간 조합을 비교해 봤을 때 과탐 2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표준 점수상 과탐 1 두 과목에 비해 조금 불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서울대가 과탐 2를 폐지함에 따라 이제 굳이 그런 뭐 과탐 2를 꼭 응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탐 1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에서 과탐 2의 표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높았거든요. 이 점수가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완화돼서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탐 1에 비하면 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표준 점수로 그대로 쓰게 되는 대학을 쓸 경우에는 이 과탐 2 과목의 응시자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아마 할 거거든요. 그래도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을 할 때 대학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잘 쳐다보면 이제 이 과탐 2가 큰 이슈로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할 때 아무런 보정 없이 받았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은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과탐 2의 고득점자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대학이 경성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예를 들면 서울대는 과탐 표준 점수에 0.8을 곱하는데 그게 반영 비율 때문에 0.8을 곱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감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영 비율 때문에 0.8을 곱하는 건데 0.8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유리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서울대하고 경성대는 이미 가산점도 줘요. 이미. 근데 이제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표준 점수의 최고점으로 나누는 대학이 있어요. 그 이제 보정이 있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은 받았던 표준 점수를 그 해당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눠서 일종의 좀 비율대로 계산하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은 투를 한다고 해서 딱히 크게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대학은. 그런 대학이 경상국립대, 대구가톨릭대, 전남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이다. 이런 대학은 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 유리한 건 아니다. 다만 경상국립대는 과탐 2에 가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하면은 좀 더 투에 유리함은 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를 듣고 배치표를 보면서 이제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아마 그때 그 일종의 기준으로 잣대로 활용하는 게 아마 대학별 입결일 거예요. 대학별 입결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히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상위권 학과,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단순히 대학이 발표한 입결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여기 가톨릭대 약대 입결을 이 가톨릭대가 직접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결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고점이 707.6이고 평균이 702.1이래요. 그리고 80% 컷이 701.2래요. 그럼 나도 올해서 환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면 갈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죠, 그건. 왜냐면 이건 작년 점수니까요. 작년에 국어 표점 구조하고 올해 국어 표점 구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합산 점수가 이랬다고 해서 올해라고 그렇게 될 보장이 없으니 올해로 변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대학은 표준 점수 더하기 100분위로 반영하는 표백대학인데 이 대학이 100분위까지 성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믿을만 할 걸까요? 아니 어차피 100분위는 탐구밖에 안 쓰고 국어 수학을 안 쓰는데 100분위 평균이 이렇다고 해서 이거 그도 고지고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쓰는 대학이니까 이 대학은 100분위를. 여기 원광대를 보시면 원광대는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를 단순히 다 합산하면 돼요. 계산이 되게 간단한 대학이거든요. 영어는 이제 1등급이면 100점을 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70% 컷이 502점이다, 약대가.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도 502점이면 되냐? 아니죠.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점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다르게 봐야죠. 참고로 원광대는 이 단순히 표준 점수를 합산하다 보니까 이 표준 점수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502점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대학도 100분위를 발표했어요. 95.5라고. 약대치고는 조금 낮아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95.5면 9695, 9695, 1컷 높은 2등급, 1컷 높은 2등급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게 되면 왜곡이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502점 표점 합산에 100분위 평균 95점이 되는 95.5가 되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29에 99에 1이고 수학은 138에 98에 1, 영어는 1등급, 물리를 62, 853, 지구과학이 73, 101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작년에 물리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만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100분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물리 좀 망쳤는데 나머지는 좀 잘 봤어. 이런 친구들이 합산할 성적을 내보면 표준 점수는 502점에 100분위는 95.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만 봤을 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실제 분원화제 성적을 물론 이 성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추정한 거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조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코 100분위 95.5라고 보이기에는 애매한 성적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분위 성적은 굉장히 왜곡이 심해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100분위 성적을 보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할 때는 보는 거지 실제로 지원이 가능하냐 안 되냐를 객관적으로 딱 따져보려면은 단순히 이 점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환산 점수를 보는 게 그나마 양반이긴 한데 이것도 작년과 올해 표점 구조가 다르니까 작년을 올해 걸로 바꿔서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분포하고 지원 경향에 대한 파악은 이 입결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이런 모의 지원,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 만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거는 작년에 그 대학의 데이터,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올해식으로 바꿔서 일종의 컷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컷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장을 형성하는, 일종의 여론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동향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게 여론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의대 영상을 찍으면서 한 소리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좀 커뮤니티 이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가스터디는 뭐 컷이 너무 높다, 짜다. 딴 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메가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뭐 메가는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의대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가스터디는 이제 워낙에 아이들이 초반에 많이 들어와서 뭔가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애들이 적은 건 당연한 거예요. 예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뭔가 여론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 컷이 다른 데보다 높은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메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딴 데는 된다고 해요. 딴 데 믿을래요. 그랬다가 그 친구가 원서서도 직정이 되면 저한테 전화 와서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제 컷이 형성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늦게 형성되면서 점점 컷이 올라가는데 그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메가는 애초에 이제 형성이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편차가 좀 적은 거고요. 메가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상위권 학과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좀 제가 읽고 있으면 제가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실제 그게 아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합격에 대해서 작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약대라는 대학에 모집 단위가 한 52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수는 이것보다 적은데 모집 단위가 큰 거는 이제 그 문과 모집 단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인재가 있거나 등등 있어서 그걸 다 합치면 이제 모집 단위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이건 믿을만해. 이건 진짜 성적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또는 확신하거나 또는 확고하게 알게 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한 32개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2개쯤에 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적대에 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안정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 점수대는 실제로 진짜 100% 다 안정으로 맞아떨어졌고 70% 컷쯤 될 것 같아요. 적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집 단위 성적은 진짜 100%로 확률로 다 진짜 70% 컷의 적정쯤에 맞았거든요. 60%쯤의 적정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도 한 개 빼고는 거의 다 맞아서 한 97% 정도 확률로 매우 높게 그 성적 때문에 그게 맞아요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전해볼 가치는 있어요 말했던 것 중에서는 한 41% 정도가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보셨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내가 이 약대라는 거 뭐 다른 의치한 수의대학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뭔가 안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뭔가 입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이게 점수를 많이 높여서 맞춘 게 아니고요. 점수는 거의 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맞췄던 이 성적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게 안정을 잡기에 이 합격제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도전할 대학들, 이 41%의 확률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그 수능 성적표 이제 받아들고, 조만간 이제 수시 추가 합격까지 기다리시면서 정시 원서 준비를 아마 하실 텐데, 저희 메가스터디 합격제초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입 컨설팅 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이런 영상과 각종 자료식, 배치표 등등을 바탕으로 정시 모집에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시 모집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